양천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대비 2.5% 오른 시급 11,43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15.9% 많은 금액으로 양천구청 소속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스포츠 클라이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내 체육관에서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실내 암벽 등반을 배워봤습니다. 20여 개의 은평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이번 주말 롯데몰 은평점에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시급 11,43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15.9% 많은 금액인데요. 양천구청 본청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400여 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양천구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왔습니다. 2023 은평구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오는 7일 롯데몰 은평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8개의 기업이 참여해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 물품 만들기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와 공공구매 컨설팅, 상담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 양천구 한 택시 회사 앞에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민석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임금 체불 금액이 매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과 회사 간의 임금 체불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예, 임금체불은 노동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노동지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3,472억 원,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는 23만 8천 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만 9,960억 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역력 있는 화폐로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원칙을 어기고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불법 공제하여 일부만 지급하는 유형과 지급일을 넘겨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양천구에서의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와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경우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공제 후 지급 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일 수도 있고 택시 운송업의 특성상 운송 수입액에 대한 분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금 체불로 만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은 노동청 신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예, 가장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 등을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신고 시 정해진 필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자유로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월급 통장 내역 등을 많이 제출하는 편입니다.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면 임금 체불 사실을 빠르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불 사업주의 경우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불이익으로는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근로자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회사 리뷰도 많이 참고하여 지원하므로 임금 체불이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불이익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임금 체불,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민석 변호사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 중계 재밌게 보고 계신지요? 4년 전 아시안게임부터 지난 도쿄올림픽 그리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제 어엿한 정식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이 클라이밍,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인천의 한 실내 클라이밍장, 거대한 인공암벽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 암벽장에 붙은 형형색색 홀들을 따라 15m 높이 위로 점차 시선을 옮기다 보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초보자 연습용 암벽장에서 먼저 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바닥보다는 내 발가락, 각 왼발, 오른발, 엄지발가락 지문 부분으로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설명대로 손과 발이 삼각구도가 되도록 균형을 잡아줬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때도 매번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그래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 자칫 잘못 떨어질 때를 대비해 낙법도 확실히 익혀야 합니다. 복장을 갖추고 전용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조금 전 준비 운동도 마쳤는데요. 클라이밍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곧장 선수용 암벽을 오르려니 쉽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을 놓고 내려가기도 참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실내 클라이밍이지만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이제 본인 난이도에 맞는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난이도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경기벽인 볼더링 코스. 4m 내지 5m로 비교적 낮은 높이의 암벽에서 문제를 풀듯 벽을 오릅니다. 클라이밍에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3에서 5m 정도 이제 안전장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볼더링이라고 있고요.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5m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제 2명의 선수가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냐. 그래서 시간을 다루는 게 스피드. 그리고 15m 올라가면서 줄을 거는 종목을 저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어 내친 김에 더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안전벨트인 이른바 하네스 장비를 입고 하강을 도와줄 기계인 오토빌레이까지 겁니다. 올라갈 때는 제법 성큼성큼 올랐지만 손을 놔요? 네, 손만 드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놔요? 이거 잡아줘요? 하강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능숙하게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운동이나 취미로도 단연 인기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보니까 약간 등 쪽 근육이 잘 크는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기초 체력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게 좋아지고요. 하체랑 상체 밸런스도 잘 맞게 기초 근육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도 좋아졌고 운동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암벽 등반은 1분당 최대 1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힘들지만 성취감이 큰 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클라이밍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양천구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합니다. 양천구는 용왕산과 서서울 호수공원, 온수공원 등 모두 20곳을 맨발 흙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우선 연말까지 기존의 안양천 황톳길을 정비하고 용왕산과 곰달래공원에 맨발 흙길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천구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연장 3.7km의 맨발 흙길을 만들어 맨발 걷기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여행객과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여권 분실과 도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여권 분실이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부분 부주의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96만여 건으로 가장 많지만 강탈이나 도난 등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권 강탈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았고 여권 도난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여권 위조, 밀매 조직의 출현으로 여권 탈취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여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농촌 유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서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고 부모들은 농사일을 하는 겁니다. 네, 강원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커피 찌꺼기에 묵은 깨를 섞습니다. 섞은 찌꺼기를 통에 넣고 굴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을 떠나 8달째 인제군에 살고 있는 박미희 씨는 매주 토종 씨앗 학교를 찾아 농사일을 배웁니다. 저희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녹두 씨앗 이런 것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 배추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그거로 이제 김치까지 한번 김장도 새소리라든지 요즘 바람 소리 이런 거마저도 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기 잘했다. 엄마가 농사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 중입니다. 숲 체험과 승마 등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 틀린 거는 하나씩 다 짚어주셔요. 전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짚어줄 수가 없었어요. 농촌의 활기를 더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인제에선 초등학교 3곳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유학생 19명이 도시를 떠나 인제를 찾았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또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해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는. 인제군은 유학생과 부모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유학 숙소를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농촌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농촌 지역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